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단원을 한번 나가볼 거예요. 자, 이번에 우리가 배울 내용들은 5단원인 생식과 유전이라고 하는 단원이고요. 자, 오늘은 이 첫 번째 생식 중단원에서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을 통해서 오늘은 이 세포 분열이 왜 필요한지 이 필요성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세포 분열이 어떠한 개체의 성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먼저 간단한 개념 영상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함께 볼게요. 세포로 이루어진 코끼리, 생쥐, 사람. 그런데 이렇게 몸의 크기가 차이 나는 것은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크기가 크고 작기 때문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몸의 크기의 차이는 세포의 크기가 아니라 세포의 수의 차이 때문이다. 사람과 같은 다세포 생물은 성장 과정에서 세포 수가 늘어난다. 왜 세포의 크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세포의 수를 늘리는 걸까? 세포가 생명활동을 하려면 필요한 물질을 흡수하고 필요 없는 물질을 내보내는 물질 교환을 해야 하는데 이는 세포의 표면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부피에 비해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져서 물질 교환에 불리해진다. 따라서 세포는 물질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크기가 어느 정도 커지면 세포 분열로 그 수를 늘려 표면적을 키운다. 이렇게 한 개의 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세포 분열이라고 한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봤나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세포 분열의 필요성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세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점점 생명 활동을 하면서 크기가 커지게 되면 이제 부피에 비해 표면적의 비율이 좀 더 작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노폐물이나 영양소 같은 이런 물질이 교환되기 위해서는 이제 세포 안에 이제 영양소 같은 필요한 물질들을 받아들이고 만들어진 노폐물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표면에서 이런 물질 교환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해지게 되는데, 부피가 커지게 되고 표면적이 작아지게 되면 이런 물질 교환이 효과적으로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세포가 어느 정도 커진 이후에는 다시 이것이 서로 나뉘어져서 세포의 수가 늘어나서 이제 작은 상태의 세포가 돼서 좀 더 물질 교환이 효과적으로 일어나도록 세포들은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물체에 이제 사람과 같이 다세포로 이루어진 개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포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이제 덩치가 커진다고 할까요? 성장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런 세포의 표면적과 부피와의 관계를 우리가 그 우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한천 그 우뭇가사리 가루 있죠? 요거를 이제 물에 개가지고 묵처럼 만든 이 한천 조각을 이용해서 자, 세포 분열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실험 영상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함께 봅시다. 가로 4cm, 세로 2cm, 높이 2cm인 직육면체 모양의 우무조각 2개를 준비합니다. 우무조각 1개의 가운데를 잘라 정육면체 모양의 조각 2개를 만듭니다. 식용색소를 증류수에 섞은 용액을 준비하고 준비한 우무조각 3개를 모두 식용색소 용액에 넣습니다.
약 10분 뒤 우무 조각을 모두 꺼내어 중류수로 씻고 각 우무 조각의 가운데를 잘라 관찰합니다. 큰 우무 조각이 식용색소에 물든 면적보다 작은 우무 조각 2개가 식용색소에 물든 면적이 더 큽니다. 큰 우무 조각의 부피와 작은 우무 조각 2개의 전체 부피는 서로 같지만 큰 우무 조각의 표면적보다 작은 우무 조각 2개의 전체 표면적이 더 큽니다. 네, 실험 영상이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세포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표면적이 넓어져서 이 표면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표면적이 넓어질수록 이러한 세포 안쪽의 물질과 바깥쪽에 있는 필요한 물질들 간의 물질 교환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자, 덩치가 큰 개체이건 덩치가 작은 개체이건 세포 한 개의 크기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작은 크기를 갖고 있고요. 이 수가 늘어날수록 개체가 성장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크기 이상으로 세포가 늘어나게 되면 물질 교환에 불리해지기 때문에 세포는 크기가 특정 크기 이상 커지게 되면 분열이 일어나서 작게 만든다. 이것을 좀 알아두면 좋겠네요.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부피가 커지는 비율보다 작기 때문에 물질 교환에 불리합니다. 따라서 세포는 크기가 어느 정도 커지면 둘로 나누어져 물질 교환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부피가 클 때와 부피가 작을 때의 표면적을 우물을 이제 색소 속에 넣어서 표면에서 이제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그 빨간 잉크가 닿는 면적에서 이제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부피가 줄어들수록 표면적이 커지니까 우리가 세포의 크기는 작게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물질 교환에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세포가 특정 크기 이상으로 커지지 않고 분열을 일으켜서 세포의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세포 분열이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틀리게 알아두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 볼게요. 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제 세포가 계속 선생님 이거 분열을 계속하면 세포는 점점 작아져서 정말 진짜 너무 한없이 계속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세포라고 하는 것은요. 세포 분열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쉬는 휴식기라고 하는 간기라고 하는 휴식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휴식기 동안 원래 얘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커질 수 있는 만큼 세포질의 양도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세포가 어느 정도 이제 크기가 커진 다음에 다 커지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물질 교환에 불리한 크기가 되겠다 싶으면은 이 세포들이 다시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휴식기를 통해 세포질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포가 한없이 작아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걸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학습지 우리가 등교 수업하는 동안 배부된 학습지 받았죠? 자, 5단원 학습지 생식과 유전이라고 써있는 5단원 학습지 1페이지를 펴고 다시 준비해서 앉아보도록 할게요. 1페이지 준비하세요. 네, 자, 이렇게, 자, 학습지 준비된 친구들은 이제 필기할 도구, 이제 볼펜이나 이런 거 하나씩 가지고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배운 내용들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한천 조각을 가지고 한천 가루로 우물을 만들어서 이제 잉크에 넣어보는 이런 표면적을 알아보는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의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 자, 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누어진다. 자, 세포가 나뉘어진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세포 분열이라고 해요. 적어볼까요? 학습지는 1페이지 펴서 함께 적어보세요. 세포 분열. 자, 원래 세포 하나가 두 개로 나누어질 때 이것을 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같은 이런 세포 여러 개로 이루어진 생물을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는데요.
자, 다세포 생물은 이렇게 성장하면서 몸집이 점점 커져요. 그런데 이렇게 몸집이 커지는 것은 세포의 크기 하나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계속 분열을 거듭해서 그 수가 늘어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세포가 나뉘어지는 것, 세포 분열이라고 하고요. 뒤에 이제 우리가 세포 분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 이 세포 분열에서 이제 원래 나뉘어지기 전의 세포를 모세포라고 하고요. 이제 나뉘어져서 2개 또는 4개의 세포가 됐을 때 이렇게 새롭게 나누어진 세포들을 우리가 딸세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런 것은 나중에 세포 분열을 설명할 때 다시 나올 내용들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을 한번 볼게요. 자, 세포의 물질 교환. 물질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영양소나 산소 같은 것은 받아들이고 세포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킨 다음에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와 물 같은 이런 노폐물은 세포 바깥으로 이제 내보내는 이러한 그 교환이 되는 과정을 세포의 물질 교환이라고 하는데요. 자, 세포는 이런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세포 안으로 흡수시키고 만들어진 필요 없는 이런 노폐물들은 바깥으로 내보내요. 세포 바깥으로. 그런데 이러한 물질 교환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자, 별표. 세포 표면에서 일어납니다. 세포 표면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표면에서 일어나는구나. 요거를 머릿속에 잘 넣어두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3번 볼게요. 자, 그러면 세포가 점점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림과 함께 볼게요. 자, 세포가 커지게 되면 이 표면적 있죠? 세포 바깥쪽을 둘러싼 면적을 우리가 표면적이라고 하는데요. 써볼까요? 자,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이 부피가 점점 커지는 비율보다 점점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부피만 커지면 상대적으로 이런 표면적이 갖는 비율이 이 부피가 작은 것이 여러 개 있을 때보다 훨씬 표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포의 크기는 큰 것보다는 작으면 작을수록 물질 교환에 이제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부피가 커지게 되면 물질 교환에 아무래도 표면적이 상대적인 비가 줄어드니까 물질 교환이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를 쪼개서 표면적을 넓히는 방향으로 세포 분열이 진행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자, 이렇게 세포의 부피가 이렇게 클 경우하고 작은 것 여러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전체 부피는 같지만 표면적은 이렇게 작은 세포가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경우가 훨씬 표면적이 커지니까 물질 교환에 유리하겠죠. 그죠? 자, 이런 이유로 세포는 크기가 특정 크기 이상 커지지 않고 계속 분열을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그래서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이네요. 세포 분열은 왜 필요하냐? 자,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커야지만, 그렇죠. 표면적이 넓고 이렇게 많이 다른 물질과 맞닿는 이런 표면적이 넓고 커야지만 우리가 다양하게 이제 세포 각각이 필요한 만큼의 물질 교환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질 교환에 유리하도록 세포가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분열해서 그 수를 늘리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계속 세포의 수가 늘어나기만 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생명체라면 특정 필요 이상만큼 세포가 늘어나게 되면 세포도 이제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활동을 다한 세포는 우리가 이제 생명활동을 다하면 이제 우리가 불필요해지면 이 세포는 이제 쇠퇴해가지고 다시 흡수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불필요한 세포는 우리 몸에서 자가 포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없애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 때 세포 분열을 계속 하는 것이고 이 세포가 평생 한 번 만들어진 세포가 평생 일생 동안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개수 이상으로 이제 노화된 세포들은 자가 포식 작용에 의해서 이제 사라진다. 이런 과정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른쪽 형성평가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오른쪽 봅시다. 자, 1번. 자, 사람과 같은 세포 여러 개로 이루어진 다세포 생물. 그렇다면 단세포 생물도 있나요? 네, 맞아요. 세포 하나로 이루어져서 생명활동을 하는 이 아메바라던가 집신벌레라던가 이런 단세포 생물들도 있어요. 굉장히 이제
진화론적으로 봤을 땐 가장 아래 단계에 해당하는 이런 생명체들인데요. 자, 이런 단세포 생물은 세포 하나가 이제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기본 단위이자 개체가 되고요. 사람은 굉장히 셀 수 없이 많을 만큼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된 다세포 생물이죠. 자, 그러면 이런 다세포 생물은 자라면서 몸집이 커지는데요. 이 몸집이 커지는 것은 그렇죠. 세포의 크기가 계속 커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늘어난 결과이다. 세포 수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키 계속 크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키가 크면서 여러분들이 몸이 커지면 이 성장을 이루면 세포 수가 커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포 수예요. 세포 수. 세포 수가 늘어난 결과이다.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오늘 배운 무엇이라고 한다? 그렇죠. 세포가 나누어졌다. 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세포 분열. 네. 그래서 특정 크기 이상으로 커진 세포는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요. 이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세포가 둘로 나뉘어진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3번 볼게요. 자, 세포가 커지면 이것이 갖는 비율보다 이것이 커지는 비율이 더 크다. 네, 세포가 점점 커지면요, 이 표면적이 늘어나는 비율보다 부피가 커지는 비율이 더 커서 같은 부피를 갖더라도 표면적이 작아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표면적이 작아지니까 같은 부피를 가진 이제 작은 세포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을 때보다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나지 못하겠죠, 안쪽까지. 그래서 우리가 세포는 특정 크기 이상으로 커지지 않고 계속 작게 분열해서 물질 교환에 효과적이도록 세포 분열을 거듭한다 라는 것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표면적 부피. 자, 그 다음 4번. 자, 그러면 세포가 커질수록 자,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는 어떻다 그랬어요? 방금 위에서 했죠. 작아지기 때문에 물질 교환에 불리하다. 그래서 이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부피가 커지면 얘를 둘로 쪼개서 분열을 일으켜서 작은 세포로 나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은 표면적을 넓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그죠? 표면적을 넓혀야 이 세포 안쪽과 바깥쪽에 이 물질 교환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 내용이 5번에 정리해서 마지막에 나와 있네요. 자, 5번 마지막으로 풀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을 설명한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했어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이 총 정리되어 있는 괄호네요. 자, 봅시다. 세포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은 세포 안쪽으로 흡수하고 필요 없는 만들어진 생명활동 결과 만들어진 노폐물에 해당하는 필요 없는 물질들은 세포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물질 교환은 주로 어디서 일어나느냐? 세포 표면에서 일어나게 된다. 표면을 통해 일어난다. 따라서 세포는 크기가 커지면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자, 둘로 나뉘어요. 이것을 세포 분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 분열로 세포 수를 늘려서 큰 세포가 작은 세포 두 개로 크기는 작아지고 수는 늘려서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를 높여 이것을 효율적으로 한다. 세포 표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물질 교환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물질 교환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에서 일어나는 물질 교환, 영양소와 같은 물질을 안으로 받아들이고 만들어진 노폐물 바깥으로 내보내는 이런 물질 교환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하도록 부피가 커지면 얘를 나뉘게 해서 세포 수를 늘려서 표면적을 작게 만들어서 이 물질 교환이 좀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이런 활동을 하게 된다. 이게 세포 분열의 필요성이었다. 자, 오늘 세포 분열의 필요성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다양한 형태의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세포 분열은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을 그냥 일반적으로 구성하는 체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분열하는 체세포 분열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생식세포라고 해서 자손을 만들 때 필요한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정자나 난자와 같은 이런 생식세포를 만들 때 일어나는 생식세포가 약간 경로가 달라요.
이런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경로가 다른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러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세포 분열의 종류와 자, 이 각각의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했고요, 여러분. 필기 잘 해놓고 우리가 그 추석 되기 전에 추석 되고 나서 이제 등교 수업하기 전에 마지막 수업에는 줌으로 실시간 수업으로 과제를 한번 평가 겸 검사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기해 놓은 것들 학습지 잘 들고 있다가 나중에 선생님이 반톡을 통해서 줌 수업합니다. 어디로 들어오세요. 얘기하면은 그때 이 필기한 내용들 잘 선생님한테 검사 받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